쇼츠, 릴스에 중독되어 계신가요? 주의력 지속 시간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2016년에는 1초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도파민은 단편적인 악역으로 보기에는 몸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뭐든지 과하면 독이 되죠.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올림입니다. 지난해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이 세상을 강타했는데요. 도파민, 쇼츠, 릴스 중독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도파민과 쇼츠, 릴스에 중독되어 계신가요? 2016년 기준 이미 우리의 집중력은 47초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집중력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과학적으로 알려드립니다. 혹시 하루에 휴대폰 얼마나 보시나요? 휴대폰의 스크린 타임 기능을 활용하시면 하루에 휴대전화를 얼마나 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날 때 알람을 맞추고 쇼츠도 틈틈이 보고 SNS에서 친구들의 근황도 봤다가 드라마도 유튜브도 보고 길을 찾으려 지도도 봤다가 결제를 위한 창을 켜는 등 휴대폰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죠. 이렇게 짧게 무언가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에 진득하게 붙어서 뭔가를 하는 일은 점점 어렵게만 느껴지시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주의력 지속 시간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글로리아 마크 교수팀이 20년간 추적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4년에 컴퓨터 화면에 대한 주의력은 2분 30초 정도였는데요. 이 시간이 2012년에는 평균 75초, 2016년에는 47초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쇼츠에 몰두하게 하는 도파민, 쇼츠와 릴스에 중독이 되어버린 이들을 경계하고자 팝콘 브레인, 뇌썩음 같은 신조어까지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실은 이런 신조어를 들으면 이렇게 흠칫 놀라다가도 아무 생각 없이 쇼츠를 내리면서 자극적인 콘텐츠들을 보고 있는 흔히들 도파민에 절여진다 라고 말하는 순간들을 또 놓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유명세와 달리 도파민은 거의 신조어 취급을 받으면서요. 뇌에 이런 물질이 있다더라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쩔 땐 부인할 수 없는 절대 악역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도파민은 쇼츠, 릴스에 중독되게 만드는 나쁜 물질 정도의 단편적인 악역으로 보기에는 무척이나 다채로운 입체적인 물질이고 몸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기도 한데요. 이 도파민의 가계도 혹은 역사를 먼저 살펴볼게요. 도파민은 먼저 카테콜아민이라고 불리는 그룹에 속해 있어요. 이 카테콜아민 그룹은 카테콜과 아민이 붙어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는데요. 꽤 유명한 인사들이 이 그룹에 속해 있답니다. 바로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마지막으로 아드레날린인데요. 이 그룹은 전체적으로 신체에서 투쟁과 도피 반응을 담당해요. 심박수나 혈압, 혈당과 같은 수치를 조절하게 되죠. 그리고 이 그룹 중 도파민은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3개의 기능이 있답니다. 먼저 도파민은 운동을 할 때 관여를 해요. 그래서 도파민을 만드는 신경세포가 손상이 돼서 도파민이 부족해지면 신경퇴행성 질환인 파킨슨병이 발병할 위험이 있어요. 두 번째로 도파민은 프로락틴 호르몬의 분비 조절에 관여해요. 이 프로락틴 호르몬은 다른 말로는 젖분비 자극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출산 후에 수유 과정에서 젖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호르몬인데요. 이 호르몬은 도파민이 적게 나와야 많이 나오게 되고 도파민이 많이 나오게 되면 억제가 되는 경향을 보여요. 그래서 크게 본다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과하게 자극적이지 않고 편안한 상태가 중요해 라고 옛 어른들이 이야기한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셈이죠. 마지막으로 도파민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동기부여와 보상에 관여하게 되는데요. 새로운 경험을 하거나 몰랐던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을 때 짜릿하게 기분이 좋았던 경험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 순간에도 도파민은 많이 분출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학업에서의 성취도나 학습 동기부여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답니다. 도파민의 분비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요, 새로운 것에 대한 흥미도 되게 많고 의욕도 많이 발휘가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러나 역시 뭐든지 과하면 독이 되죠.
도파민을 빠르게 얻기 위해서 쇼츠와 릴스를 보게 되면 이런 전두엽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줄어들게 돼요. 이렇게 전두엽의 활성화가 줄어들게 되면 일상에서 행복감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우울감도 증가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감정 기복도 증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청소년 그리고 일부 대학생들은 태어난 시점부터 언제나 스마트폰과 함께했던 세대라고 해요. 이런 세대들부터 다행히 도파민에서 좀 극복을 해보겠다라는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2025년 2월 피너스 넥서스에 발표된 최신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의 모바일 인터넷 접속만 차단하더라도 지속적 주의력, 정신건강, 주관적인 웰빙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맞물려서 최근에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도파민 디톡스 열풍도 확산되고 있다고 해요. SNS 계정을 비활성화하거나 사용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앱을 아예 삭제해서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하는 빈도를 줄이려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유럽에서도 도파민 디톡스 캠프가 여러 도시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하고요. 서울 홍대에는 휴대폰을 보관해야만 입장할 수 있는 도파민 디톡스 팝업 스토어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유아는 한 번에 30분, 하루에 1시간 이상 미디어 노출은 피해야 되고 청소년은 하루 2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잠들기 30분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불필요한 알림을 끄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우리의 집중력 47초 라는 결과는 벌써 한 10여 년 전인 2016년 수치인데요. 지금 우리의 집중력은 과연 어느 수준일까요? 이렇게 생활 속에서 궁금했던 모든 과학적인 이야기들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해주세요. 울림과학에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과학의 울림을 전달하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울림이었습니다.